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종로 통이동 단독주택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정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워서 집에 못 데려오겠어요. 아들 철수도 가세했죠. 어머니, 나가 계세요.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어요. 72세 김말수는 양은동전 주머니를 꼭 쥔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주머니 속 1998년 명동 시계수리점 영수증과 신비한 열쇠, 그리고 종로 일대 땅 부자라는 정체 말이죠. 정희는 사우나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요즘 통이동에 땅 부자 할머니가 있다면서요. 혹시 시어머니가 그 할머니일까요? 과연 말순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고 쫓겨난 시어머니는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종로 통이동 골목, 오래된 단독주택 거실에서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정희가 소파 커버를 손으로 쳐내며 짜증스럽게 말했죠. 이런 낡은 물건들 때문에 집이 꼴사납게 보인다고요. 어머님, 정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집에 데려오겠어요? 김말수는 허름한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우리도 체면이 있다고요. 박철수는 현관에서 비에 젖은 구두를 털며 말했죠. 어머니, 정희 말이 맞아요. 이제 분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말순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철수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정희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머님께서 따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양은동전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수십 년간 말순과 함께한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죠. 정희가 말순의 어깨를 밀며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따로 계세요. 우리도 이제 독립할 나이잖아요. 철수는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가 계세요.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어요. 말수는 문턱에서 돌아보며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정희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죠.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좋잖아요. 말수는 대문 기둥 아래서 비를 피하며 서 있었습니다. 찬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죠. 양은동전 주머니를 열어보니 얼마 안 되는 동전들과 함께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명동 시계거리 수리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98년 6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수증 뒷면에는 희미하게 열쇠 모양의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흐릿한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때 하숙집을 운영하던 시절 젊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방을 얻어 살던 때였죠. 최민호라는 법대 학생도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여럿 있었는데 모두들 착했었어요. 골목 모퉁이 이발소에 오래된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갔어요. 자신이 언제 집을 나갔는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그 시각 정희는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분가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죠. 정말 잘했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라. 부럽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정희는 기분이 좋아져서 동네 사우나로 향했어요. 사우나에서 만난 언니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드디어 내보냈어요.
거지 같은 노인네가 맨날 집에서 기어다니니까 정말 짜증났거든요. 돈도 별로 없으면서 집주인 행세나 하고 있어요. 옆에서 듣던 다른 손님이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 손님은 며느리의 막말을 다 녹음해뒀습니다.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철수 씨, 대출 보증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 담보가 필요한데 어머님 명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죠? 서류 준비해서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철수는 급하게 어머니를 찾았지만 이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했죠.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요. 철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회사 일이 꼬이면 큰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연락처로 전화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정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아서 어디가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철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게 이상했거든요. 말수는 비가 그치자 양은동전 주머니에서 영수증과 함께 작은 열쇠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명동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첫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과연 그 시계 수리점이 아직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맡겨둔 물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이 뒤섞여 있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말수는 천천히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아직도 기억나는 그 시절의 일들, 하숙생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영수증 뒷면의 이니셜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최민호의 것 같았어요. 그 착했던 법대 학생이 이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변호사가 되었을까요? 말수는 버스 안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었죠. 하숙생들이 어머니처럼 따라주고 철수도 아직 어려서 귀여웠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버스는 명동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명동 시계거리 골목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오래된 간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말수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아버지 한 분이 시계를 만지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1998년에 시계를 맡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수리점 주인은 말순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말순 씨 맞죠? 벽걸이 시계 맡기신 분. 그때 특별한 부탁을 하셨었는데요.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계 아직 있나요? 주인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벽걸이 시계를 가져왔어요. 이거 맞죠? 시계 뒷판에 뭔가 넣어두셨다고 하셨는데 말수는 영수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영수증에 있는 도장과 같은 모양의 열쇠가 있을 거예요. 주인이 시계 뒷판을 조심스럽게 열자 작은 금고 열쇠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의 열쇠 모양 낙인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통이동 창고 등기부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말수는 그제야 모든 게 기억났어요.
왜 이걸 여기에 숨겨두었는지 말이죠. 주인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계는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원래 주인 것인데 뭐. 하지만 수리비는 받아야겠어요. 25년 동안 보관료도 있고요. 말수는 웃으며 돈을 냈습니다. 충분히 받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때 다른 손님들도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나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시계 수리점을 나온 말수는 바로 종로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지적과에 가서 권대리를 찾았어요. 옛날 지적도를 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권대리는 친절하게 자료를 찾아줬습니다. 어떤 지역 자료를 원하시나요? 통이동 일대 토지대장이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변동 이력을 보고 싶어요. 권대리가 컴퓨터를 뒤지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혹시 이 땅 주인이신가요? 화면에 나온 건 말순 명의로 된 골목상가 3필지와 후면 다가구 한 채였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제 것이에요. 권대리는 더욱 놀라며 말했어요.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아시나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머님께서 부자시네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부 원장을 보고 싶어요. 옛날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권대리가 서고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내왔어요. 여기 1990년대 등기부 원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밀 자료인데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말순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권대리가 놀랐어요. 정말 토지 소유주시네요.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말순이 장부를 펼쳐보니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하숙생 5명의 보증금 기록이 꼼꼼히 적혀 있었고 각각의 약속 도장이 찍혀 있었죠. 최민호, 김영수, 박정미, 이은주,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어요. 권대리가 물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뭔가요? 말수는 옛 추억에 잠긴 듯 말했어요. 제가 하숙집을 할 때 학생들 기록이에요. 모두 좋은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장이 특별해 보이는데요. 권대리가 도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공증할 때 쓰는 특수 도장 같은데요. 일반 도장과는 다르네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때 특별히 만든 약속 도장이었거든요. 구청을 나온 말수는 오복래의 이발소로 갔습니다. 오복래는 말순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어머, 말순아. 어떻게 된 거야? 철순에서 쫓겨났다는 소문 들었는데.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죠. 맞아요. 어제 나왔어요. 오복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정말 버릇없어. 철수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데. 그때 생각나니? 하숙생들이랑 같이 놀던 시절 말이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가 좋았죠. 혹시 그 하숙생 중에 최민호 기억나세요? 법대 다니던 학생이요. 오복래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기억나지. 키 크고 성실하던 애. 지금 변호사 됐더라고. 종종 소식 들어. 정말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오복래가 핸드폰을 뒤지더니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말순아, 이것 좀 봐. 오복래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단체 사진이었어요. 하숙생들과 어린 철수, 그리고 말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사진 구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복래가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동네 사우나 운영하던 김 씨예요. 그때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 우리 동네 소문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자주 다니는 그 사우나 주인이었어요. 그러면 어제 사우나에서 녹음한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갔죠. 오복래가 덧붙였어요. 그 사람 요즘도 사우나 하고 있어. 동네 소문통이야.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창고 바닥에는 작은 철판이 깔려 있었어요. 철판을 드러내니 지하 공간이 나타났죠. 말수는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어요.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시계 수리점에서 가져온 열쇠로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위임장 원본과 기부신탁 초안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최민호의 이름과 함께 변호사가 되면 연락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서류들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요. 철수와 정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과연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바뀔까요? 말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창고를 나왔어요. 이제 최민호에게 연락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랜만에 그 착한 학생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과연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아직도 그때처럼 정의감이 강할까요?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최민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최민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김말순 어머님 맞으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어요? 말수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래가 알려줬어. 민호야, 변호사 됐다면서? 정말 대견하다. 최민호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순이 사정을 설명하자 최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민호의 사무실은 종로에 있었습니다. 말순이 도착하자 최민호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앉으세요. 말수는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등기부 원장, 위임장 원본, 기부신탁 초안이었죠. 최민호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 재산 규모가 상당하네요. 종로 일대 상가 3필지와 다가구까지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평생 모은 거지만 혼자 다 가져갈 생각은 없어. 최민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철수 씨와 정희 씨한테 물려주실 건가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기부신탁이랑 유언대용 신탁으로 하면 어떨까?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겠네요. 일단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해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말수는 최민호에게 부탁했어요. 민호야, 종로 상가 임차인들을 만나보고 싶어? 직접 얘기를 나눠보려고. 최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가겠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다시 점검해 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종로구청으로 갔습니다. 권대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변호사예요. 재개발 관련 자료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요. 권대리가 지적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예정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님 땅은 예정선에서 빠져 있네요. 최민호가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선을 긋지 않는데요. 말순이 설명했어요. 내가 예전에 상인들이랑 합의해서 골목 선형을 조정했거든. 그때 메모가 어디 있을 텐데. 권대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 재개발에서 제외되는 게 우연이 아니었네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상인들 생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최민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방신문사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변호사님이 관련되신 것 같아서요.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사건 말씀이세요? 기자가 설명했어요. 자동차 영업소에서 허위 계약 유도 의혹이 있어서 취재 중이거든요. 민원도 여러 건 들어왔고요. 최민호는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이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최민호가 기자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사우나에서 녹음된 파일도 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욕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함께 보도할 예정이에요. 최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건 개인 사생활 문제 아닌가요? 기자는 대답했어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내일 기사 나갈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최민호가 말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언론에 나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말순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선 오복래한테 가서 증언을 정리해보자. 그리고 임차인들도 만나봐야겠어. 두 사람은 다시 이발소로 갔습니다. 오복래가 상황을 듣더니 화를 냈어요. 정희 그년이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다 봤거든. 그날 밤에 말순이 비 맞으면서 나가는 것도 봤고. 최민호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복래 이모님,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증언으로 기록해 두겠어요. 오복래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CCTV에도 다 찍혔을 거야. 말순이 나간 시간이랑 정희가 사우나 간 시간도 맞출 수 있을 거고. 이어서 세 사람은 상가 임차인들을 만났습니다. 임차인 대표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건물 주셨어요? 몰랐어요. 항상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받았거든요. 말순이 설명했어요. 앞으로는 직접 소통하고 싶어요. 환경 개선도 같이 해보고 싶고요. 임차인들이 기뻐했어요. 정말요? 화장실 수리랑 전기공사 부탁드리고 싶었거든요. 최민호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보겠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온 최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채권자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철수 씨 명의로 된 부채가 상당해요. 회사 보증도 서 있고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 땅이 필요했구나. 최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재산의 가압류나 강제 집행이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신탁 절차를 진행해야겠어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철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님 재산은 보호해야 해요. 법적 절차는 진행하되 가족과의 대화 기회도 만들어 보겠어요. 정희는 사우나에서 평소처럼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통이동에 땅 부자 할머니가 있다면서요? 종로 일대 상가를 다 가지고 있다는데. 진짜예요? 다른 아줌마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김씨 성을 가진 70대 할머니래요. 하숙집도 했었다고 하고. 정희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김씨 성의 70대라고요?
혹시 더 자세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아줌마가 말했어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재개발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수십억은 될 거라고 하던데. 정희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그 할머니일 리는 없겠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급하게 사우나를 나온 정희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철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혹시 어머님이 땅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철수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무슨 땅을 가져? 평생 하숙집이나 하시던 분인데. 정희가 사우나에서 들은 얘기를 전했어요. 철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정말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 그럼 혹시 어머니 연락처 한번 확인해 볼까? 하지만 말순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정희가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여보, 혹시 진짜라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머님을 내쫓은 거잖아요. 철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도 꼬여가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혹시 정말 시어머니가 부자였다면요? 그럼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확인해 봤어요. 복명인의 이발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죠. 오복내가 말했어요. 말순이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숙집 할 때 정말 성실했어. 학생들한테도 잘해주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땅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오복내가 대답했어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말순이가 검소하게 살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어. 정희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그 땅 부자 할머니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진짜인 것 같아요. 이발소에서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우리 어떡해요? 철수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진짜 큰일 났네. 어머니를 어떻게 찾지? 연락도 안 되고. 그때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였죠. 철수 씨, 어머님 담보 서류는 언제 가져오세요? 내일까지 안 되면 계약 파기예요. 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어디 가셔서 연락이 안 돼요. 회사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 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약속 지키셔야죠. 전화를 끄는 철수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말 큰일이야. 회사 일도 망가지고 어머니도 화나 계시고. 정희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려요.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말순을 찾았어요. 마침 말순이 최민호와 함께 상가를 둘러보고 있는 걸 발견했죠. 정희가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어머님. 말순이 돌아보니 정희와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철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말수는 표정 변화 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최민우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일단 일어나세요. 길에서 이러면 안 되죠.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말순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임차인 간담회 일정표와 상가 환경 개선 협약서였죠.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야. 너희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 말순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내 상가 임차인들이랑 환경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 화장실 수리하고 전기 공사도 해주기로 했고, 정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상가를 가지고 계셨어요? 말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걸 지금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거든. 최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약속 시간이 됐어요. 가시죠.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희도 할 일이나 찾아서 해. 나는 바빠. 정희는 말순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죠. 그날 저녁 정희는 몰래 최민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혹시 시어머님 상속 관련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희가 간청했어요. 제발이요. 저희도 가족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최민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어머님과 직접 상의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변호사일 뿐이에요. 정희가 나간 후 최민호는 말순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정희 씨가 다녀갔어요. 상속 관련 서류를 요구하던데요.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시작이구나. 최민호가 제안했어요. 접근 차단 조치를 해드릴까요? 그리고 누가 찾아오는지 기록도 남겨두겠어요. 그때 지방신문사 기자가 철수의 영업소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허위 계약 문자 내역과 보증 요구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였죠. 기자가 영업소 직원에게 물었어요. 박철수 지점장 언제 들어오세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기자는 영업소 내부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왔어요. 계약서 더미와 고객 상담 자료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말순은 최민호와 상의한 후 결정했어요. 기자한테 폭로 기사를 당장 내지 말라고 부탁해줘. 가족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싶어? 최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닌가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마지막 기회는 줘야지. 의정부지법 지원 건물 앞에 철수와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법원까지 와서 조정 신청을 하다니. 철수가 답답하게 말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 어머니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시니까. 친족 간 재산 분쟁 예방 조정이라도 신청해서 어머니의 신탁 계획을 늦춰보자고. 두 사람은 민사조정실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와보니까 정말 일이 커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화나셨을까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더 꼬일 것 같아. 그때 말순이 최민호와 함께 나타났어요. 말순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정희와 철수는 긴장했죠. 어머님 오셨네요. 정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말순은 대답 대신 조정실 입구를 가리켰어요. 들어가자. 조정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큰 테이블을 중심으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조정위원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친족 간 재산 분쟁 예방 조정을 신청하신 분들이시죠? 자리에 앉으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저희 가족 문제로 신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처분 계획에 대해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싶어서요. 조정위원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수는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았어요. 하숙생 보증금 반환 영수증과 기부신탁 초안이었죠. 벽면에 붙은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안내문을 한번 바라본 후 말했어요. 제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최민호가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어요. 유언대용 신탁 공증 일정과 사회복지재단 협약서 초안이었죠. 어머님께서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가족 신탁으로 관리하실 계획입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절반을 기부하신다고요? 어머님,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먼저 상의하셔야죠. 말순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상의할 필요 없어. 철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아무 말도 안 해주시면 서운하죠. 그리고 회사 보증 문제도 있고요. 조정위원이 철수에게 물었어요. 회사 보증이 무슨 문제인가요? 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개인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정위원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사전에 접수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사우나에서 녹음된 파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거지 같은 노인네가 맨날 집에서 기어다니니까 정말 짜증났거든요. 돈도 별로 없으면서 집주인 행세나 하고 있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녹음됐을까요? 단순한 오해였는데요. 조정위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단톡방 캡처 자료도 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분과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철수 씨의 보험 해약금 요구 문자도 확인됐어요. 어머니, 제 보험 해약해서 당장 돈 좀 주세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조정위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 목적이 강해 보이는데요.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상속권은 법이 정하지만 인연을 잇는 건 생활의 증거예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세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이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최민호가 조정위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의 최종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과 기부,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재산을 관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조정위원이 기록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탁 설정과 기부 절차를 진행하시는 거군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꿔주실 수 없나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말순이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철수야,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회사 일부터 제대로 정리해. 허위 계약 같은 거 하지 말고. 철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아세요?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 정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끝인가요?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너희가 진짜 사람답게 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내 재산을 노리는 마음으로는 안 돼. 조정은 말순의 일방적 선언으로 끝났어요. 신탁 설정과 기부 절차가 확정됐죠.
철수와 정희는 멍한 표정으로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어떡하죠?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말순과 최민호는 법원을 나오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해야 할 일이었어. 최민호가 물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감정에만 휘둘리면 안 되거든. 두 사람은 다음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방신문사 사회부 기자실에서 김 기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철수의 영업소 허위 계약 자료와 정의의 사우나 모욕 녹취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어요. 김 기자, 그 기사 언제 올릴 거야? 꽤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 김 기자가 답했어요. 내일 오전에 홈페이지 메인에 올릴 예정이야. 제목은 며느리의 막말과 아들의 사기 의혹 이렇게 갈 생각이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가족 갈등 기사가 관심이 높더라고. 그런데 당사자들한테는 확인해 봤어? 김 기자가 말했어요. 어제 연락해 봤는데 변호사가 나서서 막더라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때 김 기자의 전화가 울렸어요. 최민호였습니다. 기자님, 어제 말씀드린 건 관련해서 부탁이 있어요. 기사 게시를 24시간만 연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기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민호가 설명했어요.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사 나가기 전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습니다. 김 기자가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하루만요. 그 대신 더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 해요. 최민호가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철수 씨한테 자기 변호 자료와 피해 회복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겠어요. 전화를 끊은 최민호는 바로 철수에게 연락했어요. 철수 씨, 내일까지 시간을 벌었어요. 회사 일 관련해서 해명 자료 준비하세요. 그리고 피해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건지 계획서도 내놓으시고. 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루 만에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해요? 최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못하겠으면 기사 나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선택하세요. 한편 말수는 오복래와 함께 상가 임차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상가 운영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임차인 대표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관리사무소에서는 수리 요청해도 계속 미뤘거든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다른 임차인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화장실 수리가 제일 급해요. 누수가 심해서 장사하기가 힘들어요. 말순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안에 해결해 드릴게요. 전기 배선도 오래됐다고 하셨죠? 그것도 같이 교체하겠어요. 임차인들이 기뻐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분간 동결할게요. 환경 개선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불편하실 테니까. 오복래가 옆에서 말했어요. 말순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줬거든. 임차인 대표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골목상생협약서에 사인해 주세요. 우리도 책임지고 상가 관리 잘하겠어요. 말순이 협약서에 사인하며 말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중요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 시각 정희는 집에서 가족 카톡방에 사과문을 올리고 있었어요.
가족 여러분, 이번에 시어머님께 너무 신뢰를 드렸어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어요. 하지만 카톡방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진작 그렇게 할 걸 그랬지.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 바뀐 거 아니야. 정희가 절망하며 말했어요. 이런 반응까지 기사에 나가면 어떡하죠?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가 답답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작 조심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말수는 오복래와 함께 단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한 하숙생의 이름표 부분이 찢어져 있었죠. 복래야, 이 사진에서 이름이 지워진 학생 기억나? 오복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누구였을까? 5명이 있었는데 1명은 중간에 이사 갔었거든. 말순이 명동 시계수리점 영수증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어요. 1998년 6월 10일이었죠. 그때가 그 학생이 사라진 시기와 비슷해.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오복래가 말했어요. 그 학생 참 신기한 애였어. 항상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 말순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 학생 행방을 추적해보자.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야. 저녁이 되어 철수가 최민호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변호사님, 일단 만들어 왔어요. 회사 측이랑 보증 채무 감면 합의서 초안이랑 피해 고객 환불 계획서요. 최민호가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잘 만드셨네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시는 거죠? 포즈만 취하는 건 아니고요.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어머니한테도 못할 짓을 했고 고객들한테도 피해를 줬죠.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피해 고객들한테 직접 사과 공고를 내겠어요. 그리고 환불 진행하시고요. 철수가 물었어요. 그럼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최민호가 말했어요. 기자한테 전달해 볼게요. 하지만 확신은 못 드려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져야죠. 최민호가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생각보다 의젓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철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날 밤 김 기자는 최민호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철수의 자기 변호서와 피해 회복 계획서였죠. 생각보다 성의 있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기사 톤을 좀 바꿀 거야? 김 기자가 고민하며 말했어요. 글쎄, 단순히 욕하는 기사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도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사회적 의미도 더 클 거고. 동료가 동의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요즘 독자들도 건설적인 기사를 더 선호하거든. 다음 날 아침 지방신문사 홈페이지에 기사가 게시됐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 모욕과 허위 계약, 그러나 화해를 향한 노력도였어요. 김 기자는 단순한 비난 기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도 함께 다뤘죠. 사우나 모욕 녹취와 영업소 허위 계약 의혹을 보도하면서도 피해 고객 환불 진행과 가족 간 화해 시도를 병기했어요. 기사를 본 철수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우리 잘못도 지적했지만 노력하는 부분도 써줬어. 정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완전히 매장당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댓글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돈 때문에 태도 바뀐 것 뻔하지. 시어머니가 불쌍해 이런 반응들이었죠. 그 시각 법원에서는 말순의 신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최민우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유언대용 신탁 공증서와 사회복지재단 협약서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도 신청하셨죠? 최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임해 처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제 본인 동의 없이는 재산 처분이 불가능해요. 말순이 최민우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우야.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최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철수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성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오후에 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작은 회의실에 기자들과 피해 고객들이 모여 있었죠. 철수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먼저 피해를 입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사과만 하면 끝인가요?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철수가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피해 보상 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전액 환불과 함께 위로금도 지급하겠습니다. 다른 고객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회사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철수가 답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그때 말순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말순이 고객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철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피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고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의 잘못이니까 제가 와야죠. 아들 대신 사과드립니다. 철수가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말순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희는 단톡방 구성원들에게 일일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이번에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님께 너무 신뢰를 드렸네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어요.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진작 그럴 걸 그랬지 같은 답장들이 왔죠. 정희는 사우나 운영자에게도 경고장을 보냈어요. 개인 대화를 녹음해서 퍼뜨린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우나 운영자가 당황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 씨,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도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개인 사생활 함부로 퍼뜨리지 마시고. 한편 상가에서는 환경 개선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임차인 대표가 공사 전후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화장실도 새로 하고 전기 배선도 교체하고. 말순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이제 장사하기 편해지셨죠? 임차인이 감사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런 건물주 처음 봐요. 임차인 대표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글을 썼어요. 우리 건물주 어머님이 상가 환경 개선해 주셨어요. 임대료 올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네요. 요즘 보기 드문 건물주예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저녁 무렵 법원 복도에서 말순과 철수가 마주쳤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기자회견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말순이 양은동전 주머니를 꺼내 철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내가 가져. 철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어머니 소중한 거 아니에요? 말순이 주머니와 함께 작은 쪽지를 건네줬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주머니가 비어 있었다고 해서 내 마음도 빈 적은 없었다.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은 열어두겠다. 철수가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말순이 철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지 마.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진짜 사람답게 살아봐.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됐어. 나는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거야. 그날 밤 철수와 정희는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신 줄 몰랐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돈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사람이 먼저인데. 정희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진심으로요. 한 달 후 말순의 재산 처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직원이 설명했어요. 어머님께서 기부해 주신 자금으로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분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말순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임차인 환경 개선 기금도 잘 활용되고 있어요. 다른 상가들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요. 최민호 사무실에서는 가족 신탁 관리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최민호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철수 씨 채무 조정이 거의 끝났어요. 피해 고객 보상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 철수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최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매주 보고서도 성실하게 제출하시고 고객들 반응도 좋아요. 진짜 변한 것 같아요. 정희는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밀린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협력업체 사장이 전화로 말했어요. 정희 씨, 그동안 대금 지연돼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정산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정희가 미안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어요. 협력업체 사장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고. 정희는 사우나 커뮤니티에 실명으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얼마 전 시어머님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님께는 따로 사과드렸고 앞으로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용기 내서 사과하니까 보기 좋네요. 앞으로 잘하세요. 가족이 화목해야죠. 같은 따뜻한 반응들이었어요. 지방 신문사에서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번 기사 제목은 재산보다 사람을 선택한 통이동 골목으로 갈 거야.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더라고. 동료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내용인데? 김 기자가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상가 환경도 개선해주고 가족들도 화해했어. 요즘 보기 드문 훈훈한 이야기지.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대단한 할머니세요.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져요. 우리도 본받아야겠어요. 말수는 단독주택 마당을 작은 공유 정원으로 꾸몄어요.
임차인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임차인 대표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우리끼리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오복내는 이발소에서 매주 무료 이발데이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복내야, 고마워. 요즘 이발소 가기가 부담됐는데. 오복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려?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말순이가 좋은 일 하니까 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철수는 영업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사무실에는 고객 보호 전담 직원이 있었죠. 직원이 고객에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투명한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고객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철수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매월 피해 예방 세미나도 준비해 주세요. 고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사장님. 좋은 취지네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말순은 혼자 명동 시계거리로 향했어요. 그 익숙한 수리점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죠. 수리점 주인이 반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세요? 말순이 물었어요. 혹시 다른 수리함도 있나요? 25년 전쯤에 맡겨진 것 중에서요. 주인이 뒤쪽을 뒤지더니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냥 둔 거예요. 말순이 상자를 열어보니 또 다른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앞에서 찾은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이었죠. 함께 들어있던 메모에는 종로 외곽 창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진 하숙생의 이름과 같은 이니셜이 박혀 있었죠.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주인이 물었어요. 이것도 어머님 거예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약속이 있어서요. 이제야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리점을 나온 말순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종로 외곽에 있는 창고를 찾아가야 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열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과연 그 학생이 뭘 남겨놨을까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전철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말순은 천천히 내렸어요.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걸어갔죠. 오래된 공장지대 사이에 낡은 창고가 있었어요. 열쇠를 꽂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지도에는 종로 일대 토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말순이 모르는 필지도 몇 개 더 그려져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 번째 약속 도장과 함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말순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멀리 있지만 언젠가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남겨둔 것들이 어머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말순은 미소 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창고 밖으로 나온 말순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재산은 남아도 마음은 비지 말자고 중얼거렸죠.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